프랙티컬 어프로치에 카디오 소라시 마취에 관련돼서 이 헨슬리의 이제 프랙티컬 어프로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PB의 이제 커맨스먼트에서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 CPB 통한 이제 환자의 이 모니터링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스하게 이제 ECG, 이제 EKG를 계속 측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 아트리얼 프레셔, 그다음에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 그다음에 코어 템퍼처, 이제 온도, 뭐 나소파링지알이라던가 아니면 심페닉 멤브레인, 아니면 블레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이제 뭐 렉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온도도 측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블러드 템퍼처 및 이제 유린 아웃풋이 이제 여기에서 이 모니터링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너스의 이제 헤모글로빈, 이제 옥시젠 세츄레이션,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SbO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상적으로는 이제 아트리알의 헤모글로빈, 이제 옥시젠 세츄레이션도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트리얼 블러드 가스, 그다음에 pH,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그다음에 헤마토크리트의 이제 인라인 모니터링이 이제 권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라인 모니터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인터미턴트하게 이 옥시네이터에서 혈액을 뽑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고, 여기 거의 대부분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인라인 모니터를 통해서 한 번에 이제 모니터에 이 쭉 다 이런 그 표시가 되게 돼서 이제 컨티뉴스하게 환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혈액을 뽑아서 이 모니터에서 나와 있는 이 수치와 이 거의 대부분 잘 그 맞는지를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꼭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꼭 필요하게 되고, SbO2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SbO2가 그 동맥혈에서 이제 조직을 지나서 조직에서 떨궈진 산소와 그다음에 다시 돌아온 이 SaO2와 이 SbO2의 차이를 통해서 이 조직에서의 이제 조직의 대사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bO2가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되고, 당연히 뭐 모든 게 다 그 중요하지만 그래도 SbO2가 지금 조직에서 어떤 상태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그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정 오류, 이 측정에 관련된 오류는 잠재적으로 이제 치명적인 이제 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제 부적절한 관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제 정확성을 확인하는 그런 교정 및 이 빈번한 점검을 권고한 등이 항상 그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그 수술을 이제 했었는데, 펌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모니터 라인이 두 개가 다 원래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두 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그 서킷의 압력을 측정하는 모니터와, 그다음에 이제 카디플레저를 주입을 하면서 측정되는 압력 측정이 이 두 개가 보통 기본적으로 이 압력에서는 사용이 되게 되는데, 어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한꺼번에 다 고장이 나서 그 소모품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어제는 이 소모품이 뭐 그 S5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일반적으로 그 마취과에 사용되는 그 트랜스듀서가 그 잭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일단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어제는 모니터링을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연락을 해서 그 물건을 받아서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CPB 동안 이제 마취의 뎁스 그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BIS에서 이제 마취의 심도를 이 팩토리얼 인덱스 엔트로피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BIS도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에 나타나서 이게 이제 40 이하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더 올라가게 되면 환자가 이제 그 깨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 세보를 쓰든지 세보를 통해서 마취를 하든지, 펌프 중에는 아니면 마취해서 이제 볼로스로 이제 약제를 주입을 해서 이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아굴레이션 같은 경우 ACT, 이제 그다음에 이 라보레토리 아트리알 이제 블러드 가스,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여기엔 칼슘, 뭐 포타슘, 뭐 블러드 글루코즈, 그다음에 락테이트 이런 것들, 이 헤모글로빈의 간헐적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간헐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서, 이게 없다 뭐 인라인 모니터가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30분 간격 보통은
보통은 이제 30분 간격으로 측정을 합니다. ABGA든 그 다음에 ACT든 보통 30분 간격으로 하고, 이 ACT의 경우에는 그 ACT의 측정 값이 낮아서 헤파린을 주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 뒤에 이제 5분 이후에 다시 재측정,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그 어떤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꼭 지켜야 되고, 이 ACT 값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를 간과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회로에 이제 그 혈액 안에서 회로 안에서 혈액이 클롯이 된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기본적이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이런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헤모글로빈 블러드 글루코즈의 이제 추정치는 포인트 업 케어 디바이스, 이거는 거의 뭐 그 혈당 측정하는 그 기계, 잠깐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측정하는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POC 뭐 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사용해서 신속하게 이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어 인프레드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라서 NIRS를 이용해서 세레브랄 옥시메트리,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에 보면 이렇게 뭐 머리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이제 측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이제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산소 소모량 추출이 가장 많은 데가 이제 그 마이오카디움이 코로나리에서 이제 마이오카디움이 되지만 두 번째로 이제 세레브랄일 텐데, 이 세레브랄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에서 이제 산소를 이용한 이후에 측정 그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보통은 40% 이상을 유지를 하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던가, 뭐 열이 많이 난다던가, 아니면 이 세레브랄에서 산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는 이제 브레인 TC 옥시젠에 인디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거의 루틴, 안 쓰는 병원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이제 셀렉티브 페이션 환자 또는 이제 셀렉트드 이제 프로시저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니터링은 뭐 압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렉트로라이트, 헤모글로빈의 그 체외선환 과정에서의 이 헤모글로빈의 수치,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통해서 예상도 해야 되지만, 이 예상값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꼭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안전한 체외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취도 마찬가지고 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적정한 퍼퓨전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다 거기 헨슬리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적절한 관류, 이 결국에는 적절한 관류라고 하는 것은 이 산소의 전달이 적절을 해야 될 텐데, 이 블러드 옥시젠의 이제 함유량과 그 다음에 그 이펙티브한 이제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 유효 관류 유량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산소 전달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산소의 함량도 중요하고, 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유효순환 혈액량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맨날 이제 보통 막 다른 데서도 유효순환 이 혈액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산소의 공급은 컨텐츠는 많지만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산소 전달 자체가 DO2가 떨어지게 됩니다. DO2가 떨어지게 되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메타볼릭,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형성이 되고, 이 엑시도시스로 인해서 이제 그 조직의 괴사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락테이트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한 이제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이제 경우가 많지만, 이 하이포서미아에 의해서 이제 산소 활용, 이 산소 활용도 이제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이 산소의 공급은 이 산소의 추출이 증가, 그러니까 이 익스트랙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산소의 추출이 어디서 익스트랙션이, 조직에서 익스트랙션 되는 겁니다. 산소에서는 이제 익스트랙션이 조직에서 된다는 소리고, 이로 인해서 SbO2가 이 혼합 정맥이 SbO2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저하되게 되는, 이제 이거를 감소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서 이 환자에서 산소 소모량이 적은 이유가 산소 그 SbO2가 이 감소되는 원인은 결국엔 조직에서 이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조건이
이 사용하는 조건이 형성이 됐다던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많이 사용하는 조직에서 많이 산소를 사용하는 조건이 아닌데 이 산소의 공급 자체가 이제 부족할 경우입니다. 이 산소 공급 부족 자체는 또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산소 공급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 순환 혈액량 자체가 낮아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 자체가 안 된다는 거는 뭐 기계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체외순환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낮다고 하는 거는 이 펌프 플로가 낮다는 소리, 결국에 낮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거와 이제 동시에 맞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산소 공급이 또 안 되는 경우는 뭐 기계적으로 뭐 라인이 빠져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SbO2가 왜 떨어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이거를 꼭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환자한테는 뭐 아주 치명적인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계점 이하에서는 이제 조직의 저산소증과 젖산증도 이제 발생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임계점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DO2와 BO2의 비율이 이제 2대1의 비율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메타볼릭 에스토시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락틱 에스토시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이 3대1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 3대1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뭐 여기가 2대1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2대1인데 2대1에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 뭐 3대1, 4대1, 이제 5대1까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DO2는 이 헤마토크릿의 값을 올리거나 이 펌프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시켜서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모다일루션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이 혈액 희석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헤모글로빈의 수치도 떨어지게 되고, 이 헤모글로빈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이 산소 운반 자체가 조직에서 부족해진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방법은 이 히모다일루션은 이제 된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펌프 플로우 레이트를 올리는 겁니다. 뭐 평소에는 뭐 5리터가 갔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플로우를 증가를 시켜서 이 횟수 자체를 증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조직에서의 계속 순환 자체에 그 만나게 되는 그 횟수 자체를 증가를 시켜서 이 이온 DO2의 값을 이제 증가를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펌프 플로우 레이트를 올려서 펌프에서는 가장 증가시켜서 계산할 수가 있고, 너무 낮은 헤모글로빈의 컨센트레이션은 결국에는 이제 RBC라던가 뭐 이런 거를 주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산소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체온 자체를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면 이제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CPB에서는 당연히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한 산소 저하를 이제 채우는 하이포서미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산소 요구량, 이 옥시젠 디맨드는 이 하이포서미아와 이제 머슬의 이제 릴렉세이션에 의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마취 전과 마취 후에 이 산소 소모량 자체가 20에서 30% 정도가 많은 소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이제 이완이 되기 때문에, 마취로 인해서 근육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 산소가 소모되는 양이 이제 이만큼의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좀 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만 하는 거로 인해서도 이 환자의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환자한테는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편안한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 소비량 계산은 이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에크모 그때 관련돼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믹스드 비너스 이제 옥시젠 세츄레이션, 이제 혼합 정맥 산소 포화도, 뭐 이것은 이제 주어진 산소 요구량과
이게 산소 전달량의 적절성에 대한 단서를 이제 제공한다. 그래서 이게 항상 중요하다고 다들 책에서는 모든 책에서 다 SbO2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직에서 이제 100%로 세츄레이션 된 이제 SaO2가 오고 조직에서 산소를 만약에 100인데 여기서 이게 펩타이드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헤모글로빈에.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4개가 붙으면 이제 100%가 이제 세츄레이션이 된 건데 이 조직에서 2개를 떨궈주고 2개가 이제 정맥 쪽으로 측정이 된 게 만약에 뭐 50%다 그러면 그럼 50%가 되는 거죠. 2개를 떨궜으니까. 한 개만 떨궈주면 이제 75%가 되는 거고 원래 정상적인 건 이게 한 개만 떨궈주고 오는 75%가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그 체외순환 CPB 중에는 이 SbO2를 측정을 해보면 이 체외순환 중에는 이 SbO2가 이 80도 되고 막 9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온 저하로 인해서 산소의 소모량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보통의 정상 온도에서 이제 75%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75% 이상이 되어야지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이제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가 미하에서는 이제 부적절한 이제 BO2 산소 소모량입니다. 산소 소모량이 의심되어야 하고 이제 50% 이하에서는 조직의 저산소증을 이제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2대1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만족스러운 이 MbO2는 이 레저널 이스케미아를 이제 배제를 하지는 이제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낮은 정맥 포화도를 항상 교정해야 하지만 이 정상 또는 이 높은 정맥 포화도가 항상 모든 장기에 이 적절한 관료를 이제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CPB라는 이 자체가 일단은 체외순환사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센트리퓨갈 펌프는 컨티뉴스 플로우고 롤러 펌프는 이제 펄스타일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롤러 펌프에서 펄스타일 플로우로 조절하는 장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된 롤러 펌프는 이거는 컨티뉴스 플로우입니다. 이거 롤러 펌프를 인위적으로 이제 펄스타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센트리퓨갈이나 이 롤러 펌프에서는 이걸 다 컨티뉴스 플로우입니다. 이거는 이게 펄스타일 플로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CPB 자체가 일단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펄스타일 심장에서는 이제 박동성을 가지고 심장을 박출해내게 되는데 CPB가 운영되고 나서는 이제 컨티뉴스 플로우가 이제 넌 펄스타일 플로우가 되버리기 때문에 이런 체온이 낮아지고 넌 펄스타일과 관련돼서 이 모든 장기에 이 골고루 이 혈액이 공급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체외순환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낮은 퍼퓨전 플로우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 온도가 정상 37도에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뭐 2.2에서 2.4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상 범위인데 이거보다는 더 높은 플로우를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에 대해서 2.2에서 2.4라는 이런 카디악 인덱스를 이걸 고정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범위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캐놀라가 허용하는 이거에 대한 범위는 이제 캐놀라가 환자의 확관되어 있는 캐놀라에서 이제 프레셔 로스가 있을 텐데 이 캐놀라의 허용 범위를 충분히 그 범위가 있을 텐데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때로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충분히 플로우를 공급을 해주는 게 환자한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헨슬리의 책에서는 이제 중요한 어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클리니컬 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건 진주인데 펄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SbO2는 이제 글로벌 이제 퍼퓨전의 적절성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을 하지만 이 개별 장기 인디비주얼 이제 올간에 대한 이 적절한 관료를 보장하고 국소적 허혈증을 제외하려면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관료하는 체외순환 과정에서 관료되는 이 혈액이 모든 장기에 각각의 장기에 다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고 있다고는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거를 제외하려면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료가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